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값이 정해져 있어 바뀌지 않는 정적인 아닌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동적인 응답을 전송하기입니다. 네, 그럼 챗봇 기본 API 1편 스킬의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킬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한 줄 요약하자면 사용자의 요청과 그에 따른 우리의 동적인 응답을 중개해주도록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그런 요소였죠. 이 영상에서 스킬과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스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카드 메뉴에 남겨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엔 그 스킬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발할 환경을 준비해 볼 텐데요. 개발을 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리고 서버를 작동시킬 컴퓨터도 필요하나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 IDE 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무료로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 컨테이너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브룸 IDE를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서비스는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도 정식 지원하는 서비스이니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개발 환경 준비하는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름 IDE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https://ide.groom.io입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가입해줍니다. 간편 로그인 가입 수단으론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깃허브, 빗버켓, 페이코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면서 이런 콘솔, 모든 컨테이너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새 컨테이너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우리 서버 컴퓨터인 컨테이너에 정보를 넣어 생성을 해줄 텐데요. 우선 컨테이너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컨테이너의 이름은 따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름이 따로 사용되진 않기 때문에 이름을 정하는데 너무 시간을 쓰지 말아주세요. 따로 공개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서버를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private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스택으론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추가 모듈 패키지로는 이번 시간에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을 위해서 모두 선택하여 설치해주세요. MySQL, MySQL CTL, MongoDB입니다. 나중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설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때 컨테이너, 즉 우리 서버가 준비되고 우리가 선택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게 돼요. 컨테이너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면 컨테이너 실행하기를 눌러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개발이 진행되는 통합 개발 환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왼쪽에는 우리의 컨테이너에 저장된 코드를 볼 수 있는 디렉토리 뷰어가 있고 하단에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우리의 서버를 실행시킬 터미널 명령 프롬프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럼 폴더를 클릭하여 펼친 다음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코드 편집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 그리고 대부분을 이 파일 그리고 이곳에서 개발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개발이 이루어질 통합 개발 환경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챗봇을 구동하기 위한 채널과 카카오톡의 허가 OBT인데요. 채널과 OBT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 지난 영상을 카드 메뉴, 영상 설명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 환경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코딩을 배울 때 컴퓨터는 바보라서 해야 할 작업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카카오톡 서버가 우리의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고 우리의 서버가 요청에 대해 돌려준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맞추어 돌려줘야 합니다. 그 형태 중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타입으로 사용자에게 답변을 보내도록 하는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챗봇을 통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타입, 종류는 텍스트형, 이미지형, 카드형, 리스트형 등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오늘 급식 메뉴라고 보낸 이 예시에 이렇게 챗봇의 이미지가 뜨면서 아래 글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아래 작업을 위한 버튼이 있는 이 타입을
카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식 상태라고 보낸 이 예시에 단순히 급식 사진을 통해 확인하세요 라고 보낸 것은 텍스트형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급식 사진이라고 보낸 예시에 식판 위에 급식이 다 떨어졌다고 적힌 종이가 적혀 있는 사진이 왔죠. 이렇게 단순히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 이미지형.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유라고 보낸 예시에 빨리 오지라고 이렇게 답한 이 메시지 형태는 텍스트형입니다. 오늘은 이 형태를 사용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메시지의 타입별로 응답해 줘야 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저 제이슨 코드가 실제로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신청서 양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래와 같이 간단한 텍스트 응답이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각 메시지 타입별로 응답해 줘야 하는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타입 형식 및 설명은 아래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링크로 이동하셔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 만들어 볼 오늘의 목표는요. 사용자가 랜덤 숫자를 요청하면 랜덤 숫자를 보내주는 챗봇을 만들어 보기입니다. 사용자가 랜덤 숫자, 랜덤이라고 보내면 우리는 랜덤으로 추첨한 숫자를 돌려줄 거예요. 먼저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랜덤 숫자, 랜덤이라고 보내면 우리는 랜덤으로 추첨한 숫자를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첨을 통해 나온 숫자는 15입니다 라는 식의 말을 빼고 숫자만 돌려준 이유는 충분히 추첨을 통해 나온 숫자는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이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코드의 설명을 위해 숫자만 출력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혹시나 파이썬에 능숙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 보신 다음 추첨을 통해 나온 숫자는 15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게 업데이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개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을 하기 위해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행할 개발의 계획을 적어왔습니다. 우선 서버에서는 어떤 요청이든 텍스트형 응답 형식으로 랜덤 결과를 돌려주는 주소 /랜덤 페이지를 제작할 것이고, 스킬은 서버의 URL 엔드포인트를 연결하여 랜덤 숫자 변환이라는 스킬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사용자에게 연결해줄 랜덤 숫자 블록을 생성하여 랜덤 숫자 반환 스킬과 연결하여 스킬의 응답값을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네, 스킬과 블록에 대해서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인 용어 정리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을 제작하고 스킬을 제작하거나 스킬을 제작하고 블록을 제작하는 등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 동선으로 개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버부터 개발을 시작할 것인데요. 서버는 어떤 요청이든 텍스트형 응답 형식으로 랜덤 결과를 돌려주는 주소 /랜덤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첫 번째 주소 /랜덤 페이지와 연결된 함수를 제작하고, 두 번째 텍스트형 응답 형식으로 랜덤 결과를 돌려주도록 함수 내용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서버를 실행시킬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서버 주소를 확인하여 스킬에 연결할 것입니다. 우선 그룹 아이디 콘솔로 접속하신 뒤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접속해주세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디렉토리 뷰에서 폴더를 펼친 다음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눌러 우리가 작업할 파일을 열어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작성할 코드의 완성본입니다. 작성에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코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코드 먼저 설명할게요. 네, 위에 from flask, input flask, 그리고 import system, CYS 이 부분은 플라스크 실행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flask name 부분은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이고, 어플리케이션 라우트 슬래시 이 부분은 슬래시 주소로 슬래시 URL로 접속한 경우 아래 함수로 연결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define def hello 부분은 주소와 연결된 함수고요. 그리고 return hello group 이 부분은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어플리케이션 run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더 쉽고 자세한 설명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 댓글, 카드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작성할 것인데요. 스킬 첫 번째 단계는 주소 /랜덤과 연결된 함수를 제작하기입니다. 제가 코드가 전의 화면과 달라져 수정 및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하였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 즉 증속 부분은 노란색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란색 글씨는 설명이기 때문에 따라 적으시면 안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네, 먼저 application route /random 메소드 first 이 부분은 /random URL과 연결하는 부분으로 /random 주소로 요청이 오면 아래 함수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함수 이름을 변경하였는데요. 지금은 함수명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함수는 랜덤 숫자를 돌려줄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다음으로 할 작업은 텍스트형 응답 형식으로 랜덤 결과를 돌려주도록 함수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import 부분은 응답 형식이 JSON이라는 형태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JSONif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요. 그 아래 import 랜덤 부분은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response 부분은 아까 텍스트형 응답 형식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보낼 텍스트를 적는 부분에 rand_int 함수를 이용하여 1에서 10까지의 추천값을 이 자리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eturn JSONify response는 JSONify를 이용하여 이 response 부분을 JSON으로 변경하여 서버로 되돌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debug true로 또 추가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코드를 모두 작성하였고요. 이보다 더 쉽고 자세한 설명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곧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 댓글, 카드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네, 이제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편집창에서 Ctrl S 키를 눌러 저장하신 다음 마우스로는 파일 메뉴를 들어가셔서 이쪽일 거예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래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 터미널 부분에 python application.py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 실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버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료 계정에서는 브라우저 창을 종료하게 되면 서버가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사용하실 때는 이 창을 열어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서버 주소를 확인할 것인데요. 서버가 꺼지지 않게 코드 편집창을 끄지 않고 새로운 탭으로 이동하여 콘솔 및 모든 컨테이너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이 화면이에요. 그리고 주소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이렇게 이동하셨으면 컨테이너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부분을 누르신 뒤 설정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내려주시면 아래 서버 URL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주소를 따로 기록해주세요. 옆에 주소 복사하기 버튼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서버의 URL, 엔드포인트를 연결하여 랜덤 숫자 반환 스케일을 생성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 랜덤 숫자 반환 스케일 생성, 그리고 서버 URL, 엔드포인트를 입력하여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버 통신 확인,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챗봇 관리자 센터로 접속해주세요. 주소는 chatbot.kakao.com입니다. 그런 다음 스킬 배너로 접속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 새 스킬 생성 버튼을 눌러 새로운 스킬을 생성해주세요. 그러면은 스킬을 생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킬의 이름은 랜덤 숫자 반환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아래 서버 URL 부분은 아까 확인한 서버 주소에 /random을 붙여 입력해주세요. 아래 보시는 예시처럼 https:/example.run.groom.io/random 과 같은 주소가 입력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좀 내리시면은 서버와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스킬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눌러 통신 테스트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올바른 스킬 서버 응답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서버와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패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괄호 이렇게 나오는 경우 코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가 높습니다. 이 경우 코드를 올바르게 입력하였나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스킬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Internal Server Error -500 이라고 나오면은 코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아 코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스킬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ad Request -400으로 나온 경우 어플리케이션 실행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지금
플라스크,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명령어가 입력이 되지 않아 서버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다음으로 스킬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method not allowed 다시 405라고 나오는 경우 컨테이너가 꺼져 있거나 코드에 오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코드 편집창이 닫혀 컨테이너가 종료되지 않았는지 또는 코드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까먹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스킬 제작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블록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블록에서는 랜덤 숫자 블록을 생성하여 랜덤 숫자 반환 스킬과 연결하여 스킬의 응답값을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랜덤 숫자 블록을 생성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발화를 등록할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말을 들으면 동작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킬을 연결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만든 스킬과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킬의 결과 데이터를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설정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똑같이 챗봇 관리자 센터로 접속해 주세요. 이번엔 시나리오 배너를 눌러 접속해 주세요. 그런 다음 새 시나리오 생성 버튼을 눌러 새 시나리오를 생성해 주세요. 기존 시나리오에 블록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블록 추가 버튼을 눌러 새 블록을 생성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블록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일단은 저는 랜덤 숫자라고 할 건데 여러분은 다른 걸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발화를 등록할 건데요. 여기서 발화 패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발화 패턴은 어떤 말을 하면 동작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랜덤 그리고 랜덤 숫자 이렇게 두 가지를 등록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스킬과 연결할 것인데요. 파라미터 설정 세션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 아까 만든 스킬과 연결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봇 응답 세션에서 스킬 데이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봇 응답이 스킬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저장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모든 개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우리의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챗봇 관리자 센터에서 진행할 것인데요. 상단에 있는 봇 테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채팅창 봇 테스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등록한 발화인 랜덤 또는 랜덤 숫자를 입력해 봅시다. 네, 그러면 잠시 후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경우 성공입니다. 축하드려요.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경우 모든 값을 다 저장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코드, 그리고 스킬, 그리고 블럭 모두요. 네, 모두 저장했다고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스킬 배너에 접속해 스킬을 선택해 스킬 서버를 전송을 눌러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오류 메시지별 해결 방법은 조금 전 스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테스트한 부분을 다시 봐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용자에게 값이 정해져 있어 바뀌지 않는 정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동적인 응답을 전송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챗봇을 실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배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배포를 하는 방법은 부른 영상을 참고하거나 나중에 영상에서 같이 진행해요. 네, 다음 시간 목표는 사용자의 발화를 받아와 발화를 사용하여 응답을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3월 20일은 무슨 요일이야? 라고 보내면 우선 연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연도인 2022년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3월 20일을 사용하여 3월 20일은 일요일입니다 라는 결과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막히는 부분, 궁금한 부분, 피드백 주실 부분 모두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